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전형 분석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입시는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2021에서 2022년도 과정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변화는 2022, 2023, 2024까지 큰 변화 없이 틀이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는 예비고등학교 3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신입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특히 연세대학교가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의학계열, 다시 말해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는 약대 바로 밑에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가 의학계열의 시장이 팽창되어짐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의대나 약대의 원서를 쓰시면서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 의학계열의 원서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연세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 연세대학교 입시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로 가면서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진 입시 변화가, 첫 번째는 정시 선발 비율이 확대죠. 정시 선발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논술의 축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고교 서열화의 완화와 모집 인원의 감소, 또한 기획균등 전형의 또 모집 인원의 증대, 이런 부분들이 연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 주요 특징에 대해서, 수시와 정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연 이러한 것이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또 나의 내신 성적, 나의 비교과 활동,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마치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부분은 꼭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성실하고 바른 자세고, 입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입시에 대해서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국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성적만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올바른 입시의 전략,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022학년도 정시 모집군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해요. 하나하나 항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존전에는 나군에 있다가 2022년도부터 가군으로 이동하는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진 건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에 서울대학교가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연세대, 고려대도 같이 이동을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에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연세대학교는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고 연세대학교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정시의 모든 대학들이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져요. 물론 모든 대학이 다 옮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정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대부분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입시 기관에서 산출값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2021학년도의 데이터가 2022학년도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이 바뀌게 되어지면 입시 결과가 바뀌어야 다. 지원 경쟁률도 바뀌고 흐름이 다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22학년도 정시는 한편으로 보면 커다란 혼란, 또 한편으로 보면은 대단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 2022학년도 정시는 사실 상당히 혼란스러우면서도 상당히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커다란 입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어져서, 종전에는 1220명을 선발하다가 2022학년도에는 1504명,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284명 정도가 증가가 되어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3학년도까지 정시의 선발 비율을 30%가 권장사항이었고 2024학년도까지 해서 40%를 늘리자라고 했지만 2020학년도 작년 겨울에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방안의 방안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당장 올해 2022학년도부터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시 선발 비율이 거의 40% 정도에 근접해요. 연세대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284명 정도가 정시에서 크게 늘어난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연세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결국은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 고등학교의 유형이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고등학교의 유형이냐,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유형이냐, 또는 내가 수시에 적합한 스펙이나 여러 가지 공부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정시에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달라지는 입시 변화에서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에서 이름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1단계는 교과 40%, 서류 60%였는데 1단계가 교과 전형 100%로 바뀌죠. 모집 인원에 별 차이는 없는데 전형 방식이 바뀐 거예요. 전형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전형의 방식이 바뀌면 핵심은 뭐냐면 입시 결과도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원서 쓸 때 어려운 점, 우리는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전형이 바뀌거나 군이 바뀌거나 입시의 요소들이 바뀌게 되어지면 전년도의 데이터와 올해의 데이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꼭 원서 쓰실 때, 공부하실 때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기회균등 전형의 모집 인원이 80명에서 110명 정도로 늘고요. 기회균형 1에서 80명, 기회균형 2에서 30명 정도에서 선발합니다. 약대가 아시는 것처럼 올해 2022학년도 약대가 전국에 32개 대학 1578명인데 여기다가 대학을 추가하면 목포대학교하고 숙명여대를 더 추가시키게 되어지면 모집을 훨씬 많이 늘어요. 약대에서 뽑는 인원의 1578명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학계열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인데 치대, 한의대를 합친 인원보다 약대 선발 인원이 크기 때문에 약대가 올해 2022학년도부터 6년제를 선발한다고 하는 것은 대학 입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약대 선발이 의학계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에는 커다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시에서 좋은 기회로 활용하게 되어진다면 2022학년도는 입시에서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약대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 6명, 활동 우수형에서 6명, 기회균등에서 1명, 논술 전형에서 5명, 일반 전형 정시에서 12명을 뽑고 정원에서 5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은 종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동일하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2020학년도부터 수능 최저를 반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국내고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수능 최저 없이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를 일반적으로 노리셨던 분들이 계시죠. 고등학교 유형적으로 봤었을 때 외고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아니면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대학의 지원폭이 매우 좁아졌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정시에서 의학과에서는 종전에서는 면접을 보긴 했는데 2021학년도에서도 의학과의 면접을 실시하던 학교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울산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강릉 원주대 같은 학교들이 면접을 보긴 했지만 실제 점수로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는 아주대학교만 점수를 반영을 했는데 연세대학교가 2022학년도부터 의학과에서 면접을 PF 방식의 면접이 아니라 면접 점수를 100점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정시 모집에서 국제기원에서의 전형의 변화가 인원이 확대가 되어지는데 15명에서 25명으로 늘고, 정시에서 국제기원은 원래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 그리고 서류평가 60%에 면접 40%를 반영하는 전형이었는데 전형 방식이 바뀌어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1단계에서 수능 성적 910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910점에 면접 100점을 반영하고 영어 제시문이 기반이 되어진 면접을 보는 체제로 바뀐 거예요.
이 전체적인 입시 변화를 보게 되어지면 특징은 이거죠. 첫 번째는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는 거.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축소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는 점.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강화한다는 점. 이런 점들인 거죠. 요거를 듣게 되어지면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과 앞으로 공부 방법에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연세대학교를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죠. 그렇죠? 매우 불리한 이유는 당연히 이과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위에 흔히 말하면 의학계열이라고 하는 상위 점수대의 구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위권의 점수대 학생들이 의학계열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물론 연세대를 꼭 집어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문과에서 연세대학교는 사실은 서울대학교에 버금갈 정도의 높은 스펙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과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종전에는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으로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의 원서 지원이 용이했었던 고등학교 유형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고라든가 외고라든가 자사고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 진학의 폭이 좁아들었죠. 문과 쪽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활동 우수형에서도 수능 체제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서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 학생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폭이 넓어진 거죠. 약학대학의 선발 인원이 늘어나다는 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위에 있는 의학계열의 사이즈가 매우 커졌기 때문에 연세대 하나를 봤었을 때 자연계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지원이 매우 쉬워졌고, 문과 학생들은 합격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수능 중심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본다면 정시 비중이 확대되어짐에 따라서 유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와 전년도 고등학교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달라지는 입시 변화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셔야 연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인원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면 2020, 21, 22학년도를 보게 되어지면 면접형은 사실은 모집인원의 변동이 없어요. 523명, 523명 인원 변동은 없는데 가장 특징은 2021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이었던 게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으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년도의 입시보다 더 높은 교과 성적을 요구할 거예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보다 활동의 역량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어졌었던, 흔히 말하면 활동 역량이 강조되어지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뭐 이런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원서를 썼었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지원의 폭이 좁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집인원도 768명에서 525명으로 모집인원 큰 폭으로 감소가 되어졌는데, 전체를 봤었을 때는 243명 정도가 감소가 되어진 거예요. 인문계는 408명에서 254명으로 154명이 감소됐고, 자연계는 383명에서 296명, 87명이 감소된 거니까 인문계열의 감소폭이 훨씬 커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상위대학에서 인문계로 갔었을 때 대학 진학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연계가 훨씬 더 대학 가기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과정으로 가면서 진로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간다면 가급적이면 이과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대학 진학이 훨씬 더 쉬워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의 방향이라든가 사업의 발전성, 사회의 발전성이 사실은 문과 쪽으로는 이과 쪽의 방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라든가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게 되어진다면 이과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연세대학교 하나 자체로 봤었을 때는 문과로 대학을 가는 게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흔히 말해서 문과에서 연세대학교를 가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 정시로 얘기하면 0.5% 정도의 비율을 가져야 연세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시에서 연세대를 가려면 어느 정도 되어지냐라고 하냐면 약 5% 정도나 3%에서 5% 정도 비율이 되어지면 연세대를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과에서 0.5%,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3에서 5%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자연계로 연세대를 가는 게 매우 수월하다는 점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은 364명에서 346명으로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어졌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더 그 2023학년도로 가게 돼도 동일한 패턴에서 모집 인원의 감소폭이 또 커질 가능성이 높죠. 논술 전형은 문과는 123명에서 102명으로 22명이 줄었고 자연계는 260명에서 245명으로 15명 정도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우리가 종전에 입시 때 2020년도 19년도 입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인문사회계열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공학계열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인문이나 자연계의 특기자 전형을 선발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62명을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은 체육교육에서 15명, 스포츠 응용에서 19명, 그 다음에는 국제계열이에요. 언대우드 인문사회에서 114명, 생명과학 공학에서 10명 이 정도 뽑기 때문에 사실상 특기자 전형이 문과에 이과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시스템학과가 2021년도부터 신설이 된 거고요. 정시의 선발 인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85명에서 1505명으로 전체를 봤었을 때 모집 인원이 420명 정도 증가한 거죠. 결국은 수시에서 인원을 빼서 정시 인원을 늘려놨는데 정시에서 인원이 큰 폭으로 는 거는 문과는 541명에서 706명으로 165명 정도 증가했고요. 자연계는 466명에서 591명으로 125명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정시 중심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수시보다는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꼭 아시는 점들은 결국은 뭐냐면 정시와 수시냐? 그럼 어디가 더 유리하냐? 그럼 당연히 정시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 가기에는 폭이 좁아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과와 이과 중에서 어디가 더 유리하냐? 그럼 자연계 학생들이 훨씬 더 대학 진학하기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정시로 대학을 갈 때는 재수생들의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재수생들이 정시에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수시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정시로 연세대를 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뭐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면접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처럼 내신 성적이 흔히 말해서 1.3 이내 정도의 교과 성적을 맞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활동 우수형은 교과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면접형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보다는 당연히 내신 성적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활동 우수형이기 때문에 지원 고등학교 유형들이 자사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영재고 학생들, 특목고 학생들이 원서리 지원이 가능할 거고 대신 이제 면접의 중요성이 크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높지는 않지만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수능 최저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자, 전형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인원의 변동은 없는데 전형 방식의 변화가 생겼다. 종전에는 교과 성적 40%였는데 교과 성적 100%로 그리고 배수가 5배수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과 성적 100, 이거 일괄 합산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다단계 전형이 아니면 아마 연세대학교 합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1.2 이내 정도의 성적을 맞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배수가 5배수라는 점, 그 다음에 재학인원의 추천인원의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대부분 8대1 정도, 높아봤자 8대1 정도라고 생각하면 1단계 통과하는 경쟁률이 2대1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 사실은 면접의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큰 전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은 768명에서 525명으로 줄었어요. 매우 많이 줄었고 수능 최저가 붙었고 거기에서 자연계보다 문과의 비율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내가 활동 우수형으로 해서 연세대학교를 많이 보내던 고등학교 유형에서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결국 대입의 실적이 축소되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입시의 변화에 맞춰서 고등학교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수시 중심의 대학에서 정시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고등학교들이 이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면 달라지는 입시의 변화에 맞춰서 빨리 어떻게 내가 지금 대학을 어떻게 결정하고 학생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교과 성적이라든가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많이 하셔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곧 겨울이 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라지는 입시 변화가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다. 이걸 아셔야 되고, 수능 최저능력 기준을 보게 되어지면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수학 중, 그러니까 영어를 빼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국어, 수학 중에 한 과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2과목 합이 4고, 그 다음에 영어가 3등급입니다. 자연계열은 수학을 포함하여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영역 3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사실 그렇게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능 최저의 영향력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형의 원서를 쓰셨던 분들이 대부분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이 없이 또는 수능 최저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수시 전형으로 연세대를 노리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제시가 되어지는 수능 최저가 아주 높은 수능 최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습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인해서 실제 2단계 면접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의 비율이 일정 정도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국제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형이 종전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었는데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학생부 종합 국제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해외고 검정고시에서 모집 인원이 분할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국내고 학생들한테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점, 이 점을 보실 수 있고, 선발하는 인원은 언더우드 인문사회에서 35명,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서 5명, 아시아학 전공에서 20명, 융합인재 사회과학부 하스 전형에서 142명, 융합과학공학부에서 71명, 글로벌인재에서 10명을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은 전년도에는 384명에서 346명인데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서 22년도로 가면서 연세대학교는 전형 방식, 모집 인원 등을 2024학년도에 정시 선발 40%의 비율에 거의 다 맞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2에서 2023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변화가 예상이 되어지는 건 논술 전형이죠. 일부 학과에서 논술 전형을 폐지하거나 논술의 모집 인원을 좀 더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2024학년도까지 논술 전형을 폐지하자 또는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을 더욱 줄이다, 이런 쪽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 모든 대학이 논술 전형을 폐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대학은 존재하지만 모집 인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술 전형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기 전형 국제형은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건데, 이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여기서 뽑는 전형은 체육 교육학과가 19명, 스포츠 응용산업학과가 15명이고 언더우드 인문사회 계열이 114명, 생명과학공학이 10명인데 아무래도 언더우드 인문사회 계열 쪽으로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고 문과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 폭이 매우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 지금 면접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건데, 2018, 19, 20년도를 보게 되어지면 등록률이 59%, 77%, 80.4%예요. 등록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대학에서는 260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실제 등록한 학생은 209명밖에 등록을 안 했고, 그래서 80%밖에 실제 학생들을 못 채웠고 나머지 20%의 학생들을 못 채워서 그게 정시로 넘어가서 2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졌겠죠. 그러면 이렇게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진 데는 어딜까 생각해보면 대부분 문과 쪽보다 이과 쪽의 학과에서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과 쪽의 학과들 중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과들이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원서를 쓴다, 내가 자연계열이다 라고 하면 요 점을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것도 선호도가 낮은 과에서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좀 더 낮은 성적에서도 합격을 노리실 수 있다는 뜻이고, 활동우수형, 논술형, 일반형에서는 거의 등록률이 거의 100% 가까이 나오는데, 활동우수형에서는 2020년도에 등록률이 82.4%밖에 안 나왔어요. 수능 최저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2022학년도에. 그렇다고 한다면 활동우수형도 마찬가지로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인문계가 아니다. 발생이 되어지면 자연계 쪽에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보시면 되고, 논술은
99.4%이기 때문에 거의 정원을 다 채우고요. 정시도 마찬가지로 99.8%이기 때문에 거의 정원을 다 채우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가 직접 영향을 받는 거는 그 위쪽에 있는 의학계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로 갔었을 때는 입시가 매우 유리해요. 문과로 가게 되어지면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시로 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수능 최저가 되고 정시 공부가 되어진다면 대학 입시에서 기회가 많지만 수능 최저가 안 되거나 정시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수시에 좁아진 문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 고등학교 3학년은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 가야만 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 입시에 이런 전형의 변화들이 크게 많은 변화들이 발생이 되죠. 1부터 8가지의 변화.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정시에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이 하나의 요소만으로도 사실 입시에 엄청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8가지의 전형의 변화. 군 변화도 생기고 정시 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가 되어진다는 점.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되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수능으로 대학을 가거나 만약에 정시로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하면 좁아진 수시문에서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교과 성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면접에 대한 대비, 서류에 대한 대비,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 그 다음에 뚜렷한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 이런 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약대가 우리가 30명을 선발한다는 점, 이 점이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특히 약대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의 약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우리가 한번 꼭 기대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의예과에서는 올해부터는 면접을 보긴 보는데 거기에서 면접 점수를 반영한다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보시고 이것이 내가 지원하는 대학, 지원하는 학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살피셔가지고 변화하는 입시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